황금뇌를 가진 사나이. 알퐁스 도대지음 김택 옮김. 부인께서 보내주신 편지를 읽고 나니 왠지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너무 무겁게 가라앉은 이야기들만 들려드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그러나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란 걸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즐겁고 유쾌한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안개가 낮게 드리워진 파리에서 천리나 떨어져 있고 음악과 포도주로 유명한 나라의 아름다운 마을에 살고 있는 저에게 슬픈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온통 반짝이는 햇빛과 즐거운 음악이 넘쳐 흐르는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방울새들과 까치들이 즐겁게 지저귀는가 하면 아침이면 도요새가, 한낮엔 매미들의 노랫소리가 잠시도 끊이질 않습니다. 게다가 양치는 목동의 피리소리와 포도밭에서 들려오는 아름다운 금발머리 아가씨들의 유쾌한 웃음소리까지 어우러져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고 있군요. 별다른 걱정거리가 없는 이곳은 그야말로 별천지랍니다. 그러고 보니 그간 부인에게 무겁고 어두운 이야기보다는 연인들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와 시처럼 감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려야 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파리를 떠나왔다는 것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파리의 암울한 소식들이 이곳 소나무 숲속까지 날아들고 있으니까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샤를 바르바라의 비참한 죽음이 떠올라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군요. 갑자기 작고 아득한 이 풍차안이 온통 비통함으로 가득 차 넘치는 것 같습니다. 도요새야, 매미야, 안녕. 부인, 유쾌하고 즐거웠던 마음이 일순간 사라져 버리는군요. 때문에 부인에게 들려드리려고 했던 즐겁고 유쾌한 이야기 대신 오늘도 슬픈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옛날에 황금으로 된 뇌를 가진 사람이 살았다. 진짜 완전히 황금으로 만들어진 뇌였다. 그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사람들은 이 아이의 머리가 가누지도 못할 정도로 크고 무거워서 얼마 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아이는 죽지 않았으며 아름다운 올리브 나무처럼 무럭무럭 자라났다. 하지만 커다란 머리를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아이는 몸을 질질 끌고 다녀야만 했으며 위태롭게 걷다가 주변의 물건에 부딪히기 일쑤였다. 또한 툭하면 넘어졌다. 어느 날이었다. 아이가 계단을 내려오다가 굴러 떨어져서 대리석으로 된 층계 모퉁이에 머리를 부딪히고 말았다. 부모는 아이가 크게 다친 줄 알고 깜짝 놀라 달려왔다. 아이를 일으켜 세워보니 다행스럽게도 몸에 약간의 상처는 생겼지만 머리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금발 머리카락 속에 황금 부스러기 두세 조각이 달라붙어 있는 것이었다. 이 일로 인해 부모는 이 아이가 황금뇌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비밀에 붙였다. 아이는 자신이 황금뇌를 가졌다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했다. 하지만 왜 전처럼 밖에 나가 아이들과 놀면 안 되는지를 가끔 묻곤 했다. 얘야, 나쁜 사람이 너를 데려갈까봐 걱정돼서 그런단다. 어머니는 이렇게 대답해 줄 수밖에 없었다. 그 뒤로 아이는 나쁜 사람이 자신을 잡아가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집안에서만 놀았다. 아이는 무거운 머리를 질질 끌고 이방 저방을 돌아다니는 것이 노는 것의 전부였다. 아이가 18살이 되자 비로소 부모는 아들에게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받은 신기한 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리고 지금껏 잘 돌보고 키워주었으니 그 보답으로 머릿속에 든 황금을 조금만 나눠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몹시 놀랐지만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호도만한 크기의 금 덩어리를 떼어내어 어머니 무릎 위에 놓았다. 물론 그가 어떤 방법으로 머리에서 황금을 떼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자기 머릿속에 놀라운 재물이 감추어진 것을 알게 된 그는 갑자기 의기양양해져서 집을 떠났다. 그 황금을 마음껏 써보기 위해 부모님의 사랑을 뒤로 한 채 정처 없는 길을 떠난 것이다. 그는 물쓰듯이 황금을 뿌리면서 마치 왕족이라도 된 것처럼 호화롭게 생활했다. 그의 황금 뇌는 아무리 떼어내도 줄어들지 않는 보물창고 같았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다. 그의 뇌는 점점 비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차츰 그의 눈빛도 흐려지고 볼이 움푹 파이면서 여위어갔다. 정신없이 놀고 마시며 밤을 지샌 어느 날 아침 이 황금뇌를 가진 사나이는 남겨진 음식 찌꺼기와 꺼져가는 촛불 앞에 혼자 남아 있었다. 그는 문득 자기 머릿속에 가득 차 있던 황금이 엄청나게 줄어들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자기 머리에 구멍이 뻥 뚫려 있다는 생각이 들자 오싹 소름이 끼치면서 정신이 번쩍 났다. 그 뒤로 그는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다. 그동안 함께 어울렸던 사람들을 멀리하고 다른 사람들처럼 열심히 일하여 돈을 벌었다. 또한 모든 유혹을 뿌리치면서 황금뇌를 가졌다는 사실조차 잊으려고 노력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예전에 알고 지내던 한 친구가 그의 비밀을 알아냈다. 어느 날 밤 이 가엾은 황금뇌의 사나이는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머리가 아파 잠에서 깨어났다. 간신히 일어나서 보니 뭔가를 외투 속에 감추고 달빛 속으로 도망치고 있는 친구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또다시 뇌가 줄어든 것이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얼마 뒤에 황금뇌의 사나이는 한 여자를 알게 되었다. 그는 아름다운 금발을 지닌 그녀를 온 마음을 바쳐 진심으로 사랑했다. 여자도 그를 좋아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을 좋아하는 남자보다도 방울 달린 예쁜 리본이나 하얀 깃털 장식, 팔랑거리는 금줄이 달린 값비싼 구두 등을 더 좋아했다. 작은 새처럼 귀엽고 인형처럼 사랑스러운 이 여자는 손에 들어오는 황금을 눈 깜짝할 사이에 다 써버렸다. 그녀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갖고 말겠다는 듯이 끊임없이 황금을 원했다. 하지만 그는 변덕스러운 그녀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황금을 달라고 내미는 그녀의 손을 한 번도 거절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그녀가 놀라거나 실망할까 봐서 자신의 머릿속에서 황금이 나온다는 슬픈 비밀도 말하지 않았다. 우리는 굉장히 부자죠? 그렇죠? 그녀가 이렇게 물으면 사나이는 이렇게 대답하곤 했다. 그럼 물론이지. 대단한 부자지. 그러면서 사나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자신의 두뇌를 쪼아먹는 이 작은 파랑새에게 사랑이 가득 담긴 미소를 지어 보였다. 하지만 늘 그런 것은 아니었다. 그는 가끔씩 황금을 아끼지 않으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곤 했다. 그럴 때면 앞으로는 황금을 쓰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여자가 춤추듯이 달려와서 사랑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종알대는 것이었다. 우리는 아주 큰 부자지요. 아, 난 정말 행복해요. 아주 비싼 거라도 다 사주실 거죠? 그러면 그는 또다시 머리에서 황금을 꺼내어 그녀를 위해 값비싼 물건을 사서 선물하곤 했다. 그런 생활이 2년이나 계속됐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아무 까닭도 없이 귀여운 여자가 새처럼 죽고 말았다. 황금은 이미 거의 바닥이 났지만 그는 마지막 남은 황금마저 꺼내서 그녀를 위해 성대한 장례식을 치러주었다. 엄숙하게 울려 퍼지는 애도의 종소리, 검은 커튼을 두른 장중한 마차, 깃털로 장식한 말, 은구슬에 박힌 비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도 없을 뿐 아니라 아름답게 보이지도 않았다. 사랑하는 파랑새를 잃은 그에게 황금 따위는 더 이상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는 뇌에서 황금을 떼어내어 교회에도 헌납하고 관을 메고 가는 일꾼들과 꽃을 파는 소녀들에게도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다. 장례식이 끝나고 묘지에서 돌아왔을 때는 그의 신비한 머리에 단 몇 조각의 황금 부스러기밖에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텅 비어 있었다. 사나이는 양손을 축 늘어뜨린 채 미친 사람처럼 비틀거리면서 거리를 헤매고 다녔다. 어느 날 저녁 상점에 불이 켜질 무렵 그는 진열대 앞에 멈춰 섰다. 그 안에는 예쁜 옷과 장신구들이 불빛을 받아 눈부시게 반짝이고 있었다. 그는 꼼짝 않고 서서 가장자리를 백조 깃털로 장식한 파란 구두를 뚫어질 듯 바라보았다. 그녀에게 이 구두를 선물하면 몹시 좋아할 거야. 들릴 듯 말 듯하게 중얼거리는 그의 얼굴에 모처럼 환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리고 그녀가 죽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은 그는 그 구두를 사러 상점 안으로 들어갔다. 상점 안쪽에 있던 여주인이 점원의 자지러지는 듯한 비명소리에 놀라 허겁지겁 뛰어나왔다. 한 남자가 진열대에 몸을 기댄 채 괴로운 듯한 표정으로 서 있는 것을 보고 여주인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황금네이 사나이는 가장자리를 백조 깃털로 장식한 파란 구두를 한 손에 든 채 피투성이가 된 또 다른 한쪽 손으로 마지막 남은 황금 부스러기를 여주인에게 내밀며 죽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부인, 이것이 황금뇌를 가진 사나이의 이야기랍니다. 꿈 같은 이야기로 들릴지도 모르지만 하나에서 10가지 모두가 사실입니다. 세상에는 인생에서 가장 가치 없는 일을 위해 황금, 이를테면 자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가련한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루하루의 삶이 괴로움의 연속일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빠져들면 쉽게 헤어날 수 없는 모양입니다.